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영재 아이들 함께 키우는 그런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우수한 아이들 잘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훌륭한 사회 인재로 만들어야 되겠죠. 영재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고민하는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런 주제 중에 오늘 아주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런 주제입니다. 고도 영재들의 선행학습, 절대 2년 이상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절대 2년 이상 하지 마라.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재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시켜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래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숙함이라는 뜻입니다. 옛날부터 영재성, 우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숙하다는 거죠. 같은 연령에 있는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조숙하다. 많은 것을 기억하고 이해도도 빠르고 언어도 빨리 배우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또 IQ라는 말도 옛날에는요, 정신연령이라고 불렀어요. IQ, 정신연령의 지수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왜 그 영재 아이들, 특히 고도 영재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선행학습을 2년 이상은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발달 과업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발달 과업. 아이들은요, 특히 이 성장하는 과정에 발달 과업이라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면 1학년 아이에게 맞는 그런 학습 내용이 있고요.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학년에 따라서 올라가면서 점차적으로 그 아이에게 맞는 발달 과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에 가면은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이 있고, 국가에서 만든 교육과정이죠. 초등학교 초등교육과정이 있고요. 중학교도 중학교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 학교의 교과서, 그 교육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교육과정이 바로 아이들의 그 연령에 맞춰서 적절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그렇게 만들지 않고요.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해서 그 내용을 선정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주 좋은 것이죠. 학교의 교과서 무시하면 안 돼요. 학교의 교과서 누구보다도, 어떤 참고서나 어떤 교재보다도 아주 좋은 겁니다. 아주 많은 학자들이 고민해서 만드는 거예요. 발달 과업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 발달 과업을 무시하고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초등학교 6학년 걸 하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중학교 수학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엄마들 굉장히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아주 우리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중학교 수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저한테 자랑하는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리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시간에,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물론 이게 그 선행학습은 수학이라는 교과에 상당히 국한되어 있어요. 다른 교과가 아니고 수학이라는 교과서에 국한되어 있는데, 수학은 학문적인 계열성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령을 무시하는 거죠. 연령을 무시하고 막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 엄마가 아이의 능력을 잘 파악하고 하는 건지 잘 굉장히 궁금해요. 발달 과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이 발달 과업이 중요하냐? 아이들은요, 연령에 맞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치원 아이가 세상 경험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유치원 아이의 수준에 맞는 경험밖에 못해요. 걔가 뭐 미국에 가서 뭐를 받겠어요? 무슨 아주 해저에 들어가서 뭐를 받겠어요? 다양한 경험을 못했죠. 초등학교 과정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험의 한계가 있어요. 경험의 한계는 바로 그 아이가 어떤 내용을 학습하는 능력에도 한계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발달 과업이라고 그래요. 이 발달 과업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발달 과업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두 번째는요, 개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개념의 이해 수준.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사물,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언어로, 개념으로 머릿속에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걸 보더라도, 예를 들면 무슨 꽃을 보든지 나무를 보든지 자동차를 보든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든지 공기를 아니면 바람을, 태풍을, 모든 게 전부 다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개념에는요, 쉬운 개념도 있고 어려운 개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쉬운 개념을 할 나이에, 쉬운 개념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정리를 할 나이에 너무나 어려운 개념을 주면요, 이해를 정확하게 못해요. 여러분들, 초등학생이 아무리 똑똑해도 대학교 교재를 읽으면 이해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걔가요, 초등학생이 아무리 똑똑해, 뭐 고도 영재야, IQ가 뭐 140 이상 되고 뭐 아주 150까지 되는 그런 아이라고 합시다. 그런 아이라도요, 대학교 교재 읽으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러한 그런 개념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수준의 개념을 갖다가 들이대면 뭐 하는 거 같이 흉내는 낼 수 있겠죠. 하는 것처럼 흉내는 내지만 이해를 전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중학교 수학을 하는 그런 시간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중학교 수학을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개념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겠잖아요. 그런 시간에 다른 거를 해야 돼요. 다른 거를. 여러분들, 인문이라는 것과 예술, 인문예술이라는 거죠. 인문학과 예술이라는 거, 그런 영역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회와 문화라는 영역이 있어요. 역사 같은 게 있죠. 사회, 문화. 그 다음에는요, 또 과학과 기술이라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이런 큰 영역을 보자면 크게 3개로 이제 초등학교 과정은 나누는데요. 인문과 예술, 그 다음에 사회와 문화, 그 다음에 과학과 기술. 이런 것들이 영역이 있어요. 수학만 할 게 아니라 인문 분야, 예술 분야, 그 다음에 사회와 문화 분야, 이런 거를 고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과학을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과학만 막 집중해서 가르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초등학생들은요, 폭넓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탑을 쌓는다고 합시다. 탑을 쌓을 때도요,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면요, 넓게 털을 잡아야 돼요. 넓게 털을 잡아야 탑을 높이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좁게 털을 잡으면요, 밑을 좁게 잡으면 높은 곳까지 올릴 수가 없어요. 넓게, 특히 어릴 때는요, 폭넓게, 넓게 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있더라고요. 수학능력 시험에서 언어 영역에 비문학 영역이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들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비문학 영역을 들여다봤더니 비문학에는요, 상당한 부분이 경제학 이런 게 막 들어와 있더라고요. 사회의 경제, 뭐 수요 공급 곡선,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과학 분야에서도 막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어로 쓰이는 모든 것은 언어 영역인 거죠. 그러면요, 배경 지식이라는 걸 많이 알아야 돼요. 배경 지식. 우리는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은 넓은 배경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배경 지식을 가져야 그런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거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선행만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학습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과제의 계열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과제의 계열성. 이 과제라는 것은 이 계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과정을 우리는 커리큘럼이라고 해요. 학교의 초등 커리큘럼이라고 이제 말하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이 교육과정을, 이 커리큘럼을 짤 때는요, 계열성과 범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2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계열성, 순서대로 늘어놓는 것이죠.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어려운 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을 봅시다. 수학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배워야 될 게 있고 4학년이 있고 5학년, 6학년 이렇게 올라가요. 중학교 1학년. 자, 그런데 이 계열성을 막 뛰어넘는 것이죠. 계열성을 뛰어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전에 배워야 될 거를 충분히 배우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전에 배워야 될 거는 그냥 대충 문제 좀 푼다고, 수학 문제 3학년, 4학년 수학 문제를 좀 푼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그 학생이 위로 올라간다고 걔가 그 3학년, 4학년의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계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충분히 이해도 못하고 자꾸 넘어가고 그랬을 때 과연 그 위에 가가지고 앞에 거를 잘 이해 못하고 뒤 막 계속 갔어요. 그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앞에 거를 이해 못해가지고 나중에 백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는 되게 자존심도 상하고 시간도 낭비가 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죠. 되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계열성은. 그래서 단계마다 갈 때마다 충실하게 배우고 충실하게 충분히 넓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4학년 5년, 4년 5년을 앞서가요. 중학생까지 막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가 중학생까지 배워야 된다. 왜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렇게까지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랬더니 어떤 어머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학원에 갔더니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아주 우수하니까 영재고를 보내야 되는데 영재고 보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재고, 제가 영재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인데 영재고에서는 절대 출제를 그렇게 중학생의 범위, 영재고는 고등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고등학교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렇게 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이 이제 영재고를 시험 본다 그럴 때는 중학과정만 충실하게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앞으로만 가는 거, 이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선행학습을 절대 2년 이상은 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째는요, 발달 과업이라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둘째는 개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과제의 계열성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잘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우수한 아이라도 2년 이상은 그렇게 선행을 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머니들이 좋은 어떤 판단력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